안녕하세요. 네, 이호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더라고요. 소년 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잊혀져 있었던 소년 형사 사건, 이 분야도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드라마를 만들어준 그 넷플릭스와 제작진 측에 무한한 감사를,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너무 의미 있는 드라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미도 있지만 약간 실무와 다른 점이 있어요. 재미삼아 한번 진짜 실무 돌아가는 거는 이렇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소년 심판이라는 이 드라마 타이틀, 소년 심판 절차라는 건 없어요.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원래 심판이라는 거는 재판의 좀 밑단계에서 승자와 패자 뭐 이렇게 나뉘는 것보다는 부가적인 조치를 하는 재판과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. 지금 이 드라마가 소재로 하는 거는 어쨌든 소년한테 보호 처분을 부과하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년 재판, 소년 보호 사건,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. 소년 심판이라는 용어는 그 어디에 찾아봐도 있지는 않은 용어다. 하지만 드라마니까 변호사들도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본인들도 차용해서 설명을 해야 또 편해지거든요. 이 드라마가 좀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앞으로는 소년 심판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의아했던 게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. 근데 소년형사합의부라는 건 없어요. 소년 재판을 하는 이 재판부는 단독 판사 1인이 합니다. 아무래도 단독 판사가 하면은 김혜수 씨만 그냥 판사로 계속 나오겠죠?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. 그죠? 이야기거리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김무열 씨까지 이렇게 합의부 3명 판사로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. 드라마를 깊이 이해하시려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. 이 촉법소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들을 말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다 모든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갑니다. 근데 만 14세 이상, 만 19세 미만을 이제 범죄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요. 이 친구들은 소년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이제 1, 2화 보면은 초등생을 연쇄살인한 사건이 나오죠. 근데 거기서도 진범은 이미 범죄소년입니다. 만 14세 이상이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수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한 친구는 촉법소년이에요. 촉법소년이면 무조건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재판에서의 보호 처분만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신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떴던 게 하나 뭐냐면, 그러니까 좌배석 우배석이죠. 근데 판사가 사건의 실마리 잡으려고 막 사건 현장에 가고 막 법정 외부에서 보호소년이랑 막 피해자 측 만나고 막 경찰이랑 같이 합동수사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.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극 중에서도 보면은 이성민 그 부장판사가 막 수사하고 다니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판사가 수사기관 역할까지 하느냐, 왜 선을 넘느냐,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. 원래 따지면 그냥 판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다 하고 수사를 다 진행한 기록을 그거를 보고 재판 기일날 보호소년과 보호자를 이렇게 신문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소년법 27조를 보면 소년재판부가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.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한 설정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은 재판부가 서류만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드라마도 극중의 재미가 없잖아요. 좀 극중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. 근데 어쨌든 근거는 없지는 않다. 하지만 압수수색 검증을 이제 법원 판사가 하려면 당연히 영장 받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이나 경찰도 참여를 하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소년사건 진행을 해보면 조사도 안 해요. 그런 적도 없었어요. 이제 김혜수 씨가 판사가 따로 불러가지고 막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신문하고 막 합니다. 그런 것도 저는 전혀 못 봤어요. 법원 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화해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일반 변론기일 외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좀 이렇게 주제를 합니다. 그런 경우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판사가 직접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심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. 소년법 제24조를 보면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김혜수 씨가 거기서 심리를 굉장히 온화하고 친절하게 안 하죠.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, 실무도 좀 비슷하긴 해요. 실무도 일단 판사님들이 존댓말 안 합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천판사님이라고 해요. 천정훈 판사님. 그 유퀴즈에도 한번 나오셨어요. 굉장히 세게 좀 이야기하시면서 호통을 치셔서 호통 판사님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그 판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. 원래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, 법상으로 따지면. 근데 어쨌든 이 소년법이라는 게 학생들을 좀 깨닫게 하고 교화시켜서 이 사회로 잘 환원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호통도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제가 또 드라마 보면서 뭔가 좀 말씀드릴 거리가 있다거나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
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